자, 안녕하세요. OCI 자기소개서 항목별 풀이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HR 직무 들어갈 거고요. 대부분 HR 하면 채용하고 급여하고 연말정산 처리하는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람을 좋아한다, 소통 역량이 있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OCI HR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단순 인사관리 직무는 아니거든요. 폴리실리콘이라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산업을 영위하면서 인력 운영의 유연성과 핵심 인재 유지를 동시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블로그 원글로 들어오셔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30장 정도 분량으로 준비해둔 OCI HR 직무 심층 분석 보고서랑 그 심층 분석 보고서를 요약한 15분 내외의 팟캐스트 mp3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회사가 속한 산업의 구조부터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OCI는요, 태양광 폴리실리콘과 반도체 소재를 중심으로 글로벌 화학,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고요. 특히 비중국계 폴리실리콘 공급사 중에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초고순도의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수 있는 극소수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폴리실리콘 산업이요, 경기 사이클을 엄청 민감하게 타요. 그래서 호황이랑 불황이 굉장히 짧은 주기로 반복되면서 기업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게 HR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인력 계획의 유연성과 조직 안정성이라는 좀 다소 양립하기 어려운 것들을 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황기에는 급격하게 채용을 해야 되고요. 불황기에는 효율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OCI HR이 단순 관리 기능이 아니라 경영 전략의 어떤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맥락을 먼저 이해하시고 항목별 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고요. 도전적인 목표, 행동의 변화, 기회의 포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OCI의 핵심 키워드를 보면은요, 인재상의 찬스, 챌린지, 체인지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해서 검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고자 하는 거는요, 지원자가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스스로 상황을 정의하고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인지를 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과 연관을 다시 짓자면은 이 폴리실리콘 산업이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하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변화를 선제적으로 읽고 움직이는 역량도 요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체크 포인트를 볼게요. 일단은 목표의 도전성이 객관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점을 뭐 4.5를 받기로 목표를 했다 이러면은 4.5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어렵잖아요. 왜? 만점이니까. 근데 내가 3.8을 목표로 했다라는 거는 도전적으로 보이진 않죠. 근데 내가 직전 학기에 만약에 2.5였어요. 그럼 3.8도 도전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가능성을 이제 제시함으로써 목표의 도전성이 객관적으로 납득될 수 있도록 작성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행동 변화의 내용이 좀 구체적이어야 돼요. 내가 뭘 배웠다, 뭐가 좋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누구누구랑 대화를 할 때 그 나의 화법이나 소통 방식이 이러이러했는데 내가 이렇게 배웠고 그 이후에는 나의 행동 양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뭐 맞는 말만 하는 그런 T적인 대화가 아니라 F적인 감성까지 넣어서 조금 더 유기적이고 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회 포착의 결과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전 T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F적인 위로를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저를 이제 챙겨주는 직원들이 생기고 저도 취준생들이랑 많이 소통을 하면서 취준생들이 소위 말하는 F적인 감성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이제 저한테는 더 많은 팔로워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 강연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식의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을 좀 파악해서 작성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HR과 이게 연결성이 있으면은 더 좋겠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 보시죠. 일단은 이게 좋은 게 그 뭐냐면요. 일단은 전년도에 참여율이 28%에 불과했고, 그런 상황에서 내 목표는 50% 이상이었다. 사실상 거의 한 2배 정도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원인을 분석했어요. 실질적 니즈랑 맞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2가지 변화를 시도했어요. 첫 번째는요, 온라인 병행 방식을 도입했고요. 두 번째는 일회성 강연 대신에 멘토링과 모의 면접 등 엔게이지먼트가 좀 더 강한 방식으로 구성을 바꿨더니 좋았대요. 또 예상치 못한 기회도 생겼대요. 타 학과 학생들의 참여 문의가 늘어났고요. 학과 사무실과 협의하여 범위도 확대할 수 있었대요. 결과도 좋았고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뭐를 배웠어요. 그래서 HR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제도나 정책이 구성원들에게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고 필요시 과감하게 재설계하겠다, 이 경험을 잘 활용하겠다라고 연결까지 해준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2번째 항목 들어가 볼게요. 지원 직무에 지원한 이유와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기술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렵지 않은 항목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HR에 관심이 있어서 사람을 좋아해서 이런 추상적인 동기를 나열하지 말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R 직무의 특수성을 특히나 OCI가 영위하는 산업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OCI가 제조업이죠. 본사 관리직뿐만이 아니라 현장 해외법인 인력까지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산업의 경기 변동성으로 인해서 인력 계획의 유연성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 3번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량 준비 부분에서는 단순 자격증 취득이나 수강 이력을 나열하는 건 좀 큰 의미가 없고요. 무엇이 부족하고 그걸 어떻게 보완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언급해 주는 게 좋겠고, 아울러서 이제 제조업에 대한 이해도도 같이 보여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예요. 일단 OCI라는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드러나야 되고요. 너무 이거를 회사를 찬양하는 수준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태양광 시장에서 탈중국 흐름 속 OCI의 기회가 이런 게 있고, 지주회사 전환과 신사업의 다각화 시도, 이런 걸 내가 잘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해 준다면은 어느 정도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HR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글로벌 인력 관리라던가 성과주의 문화, 이렇게 OCI, HR의 특수성까지도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다. 그리고 역량 준비에 논리적 연결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HR에서는 데이터 분석 역량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People Analytics 관련 강의를 수강했다, 이런 인과관계가 드러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25 하반기 기점으로 이제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랑 정확히 이제 AI죠. 관련 항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추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I 툴을 어느 정도 이제 사용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려요.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이제 옵셔널한 건데, 성찰이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HR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량적인 지표로 뭘 설명하기가 힘든 직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걸 배웠다, 이런 걸 느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 라는 어떤 배움과 성찰의 그 이야기가 있으면은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항목 볼게요. 그 지원한 이유가 2가지라고 얘기했고요. 첫 번째로는 HR의 전략적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상반된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되는데 내가 경영 전략의 파트너로서 역할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지원했고요. 2번째로는 독보적 위치의 매력을 느꼈다. 공급사 중 최상위권,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거죠. 매력적이다, 회사에 대해 이제 미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그치는 것은 이제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1 했고 1, 2, 3 했고 뭐뭐해서 너네 회사가 짱이다, 끝,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런 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량을 갖춰왔는지를 충분히 언급했잖아요. 첫 번째가 노동법 기초 지식이고요. 두 번째가 데이터 분석 역량이고요. 세 번째가 영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에요. 물론 이제 영어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좀 옵셔널한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포함해놨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입니다. 극혐이죠. 요즘 이 항목들이 되게 좀 많이 꼬아져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시도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5 하반기에 몰입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해라. 그리고 실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라. 그리고 AI 활용한 경험 얘기해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 AI는 당연히 어떤 그 기술적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근데 몰입이나 실패 경험을 왜 얘기하라고 하냐? 인성이나 성향을 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왜 AI의 시대 속에서 이 지식의 상대적 가치는요 상당히 떨어졌어요. 왜? 알려주잖아요, GPT가. 그죠? 그래서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제로 베이스에서 한 2등급 정도까지는 금방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인성은 어때요? 안 바뀌어요. 끈기가 없던 사람이 끈기가 단기간 내에 생기나? 절대 안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직무와 조직 적합도를 인성의 측면에서 한번 판단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반영된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무 산업 관점에서 이제 포인트, 최고의 선택은 도전이나 성장과 연결되면은 좋겠고요. 이 인재상에 보면은 챌린지, 체인지가 있었죠. 이거랑 좀 연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최악의 선택은 솔직하되 자기 파괴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지나치게 사소한 사례, 뭐 아침을 안 먹었다, 이거 뭐 의미가 없죠. 혹은 뭐 도둑질을 했다, 이거 안 되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왜 그런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복기가 좀 나와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패의 이야기를 먼저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논리상 어떤 판단을 했는데 실패했고 내가 느낀 건 이거였으며 가치관이 변했다. 그 이후에 이런 판단을 했고 그게 결과적으로 최고의 판단이 됐다. 이런 식의 플로우를 가져가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최악의 선택은 대학교 1학년 시절 동아리 활동을 중도 포기한 거예요. 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 학기 만에 그만뒀는데 시간 관리의 문제였지 동아리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고 뭐가 문제인지 분석하는 습관을 들였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대학교 3학년 때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한 거예요. 자, 과거에는 조금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했죠. 근데 학점 관리랑 자격증 취득에 집중해야 된다는 주변의 조언이 있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더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도전을 했다. 이건 좀 챌린지를 좀 했다라는 취지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나는 좀 이제 다소 금방 이제 포기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후에는 조금 더 도전하고 쟁취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플로우를 가져가시면 좋겠다. 자, 네 번째 항목인데요. 이거는 이제 협업을 보는 거고 아주 뭐 전통적인 항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결국에는 당연히 그 인재상 중에 시너지, 협업을 검증하는 문항이다. 그래서 HR 직무가 본질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랑 협업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수한 결과뿐만 아니라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험도 선택지로 열어뒀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패 경험을 선택하더라도 무엇을 잘 배웠는지 서술하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실패한 경험을 쓰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보통은 성공한 경험을 쓰면은요, 과정이나 느낀 점, 성찰은 많이 안 나오고요, 뭘 했고 결과가 어땠다 정도로만 나와요. 이것만으로는 지원자의 깊이 있는 성찰을 알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실패했고 거기서 뭘 배웠는지를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언급해주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크 포인트는 구체적 역할을 좀 드러내야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극복 과정이 이제 포함되어야 되는데 실패의 과정은 당연히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복기가 드러나야 되고요. 결과는 별로 안 중요해요. 어차피 이런 거예요. 현업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성공한 경험도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실패한 경험도요. 당연히 있을 법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항목 자체가 사람의 됨됨이와 향후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을 이제 보겠다는 취지이지 대단한 성공, 치명적 실패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 실패의 경우 이제 뭐 범죄, 윤리 문제이거나 아니면 인성 문제 이런 것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성공한 경험인데 캡스톤 프로젝트에서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일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팀 분위기가 어색해졌고요. 이런 상황에서 각 방식이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각자의 주장을 정리하고 보고서 구조안을 제안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완을 했더니 이제 파트를 맡게 되었고 분석의 깊이와 균형이 좋다라는 평가와 함께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이 되었다.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의 중요성을 배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아주 전통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항목이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갈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OCI, HR 직무, 자기소개서 항목별 풀이 다 끝내봤고요. 제가 유튜브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랑 전후 맥락을 다 파악하고 싶으시면은 이 블로그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빠르게 컨설팅과 첨삭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를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블로그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은 위에 언급했다시피 심층 분석 보고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